반갑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벨기에, 보스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준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뵙고 싶습니다. 내가 옛날에 보스턴 가가지고 보스턴 하버에서 그 킹크랩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다시 오셔요, 박사님. 네, 박사님 건강해 보이세요. 이성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을 드시러 너무 많이 올라가셨네. 밑에 쪽에서 드셔야 돼요. 제품들 저된 박사님들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자기 사는 곳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유저지 누가 소개 안 하셨나요? 유저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미국에서도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박사님 잘 들려요. 여긴 뉴저지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빼고. 여기 그럼 저 미국에 파스트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호주는 호주도 들어오시고. 여기 이용규 총장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계셔요. 아직 저기. 네, 이 총장님 요즘 건강 좋으시죠?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산에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산에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갑니다. 박사님 운동하시는 거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어젯밤에 비 많이 왔어요 그쪽에? 네, 밤에 비가 많이 오고 천둥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네, 괜찮았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또 어느 나라가 또 있어?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 자기 미국의 지명이나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미국만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만 말할까요? 미국 뉴저지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외국 분들만 플로리다입니다. 외국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여기는 볼티모어 멜런드입니다. 네, 플로리다입니다. 여기 뉴욕의 웨체스터 센터의 에밀리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샌디에고의 이스라엘 킴입니다. 샌디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 메릴랜드, 미국의 메릴랜드예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틀란타, 조지아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요?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잭슨빌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턴 주주시.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는 메릴랜드입니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대답을 바로 안 하셔도 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 뉴저지 임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잖아. 안녕하세요. 총장님 어떻게 박사님을 다 이렇게 모셔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 국장님하고 아주 딸처럼 박사님과 가까이 잘 모시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는 샌루이스, 미조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샌루이스? 미조리입니다. 샌루이스 요즘 김광현이가 가지고 야구 붐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네, 잘하시네요. Okay, just wait. Just wait. 내가 샌루이스 옛날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샌루이스 현재 브릿지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네, 아치요. 네.
네, 거기를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봐서 반갑고요. 와. 여기는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예, 맞습니다, 박사님. 여기는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야 여기? 여기도 미국인가? 여기도 뉴저지. 그래서 여기는 어디예요? 반갑습니다. 곧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나 PC의 화면을 조정해 주시고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각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음소거가 안 되네요. 음소거가 안 돼요? 네. 네. 음소거가 되고 안 되고는 각자 기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허가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이제 시간 되면 전체 음소거 할 겁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들이 곧 되고 있으니까 초대하실 분들 빠르게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300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박사님한테 인사드릴 분 인사드리세요. 네, 가세요. 반갑습니다. 500분 돌파한 거 아시죠? 오늘도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모일 때까지 조금 더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줌 세미나에 쏙쏙 들어오시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첫 그 메인 화면에 뜨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부동의 자세로 너무 사진같이 앉아 계셔요, 다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오늘 초대하는데 뭔가 꽉 찬 기분이 드네요. 심지어 행사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신기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기한 온천지점 여도경 FC님 초반편 총합 도장 11만 조금 더 저희 박사님께 인사 나누실 분들 인사 나누시면 한국지점 구성경 FC님 실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요, 박이요. 네, 반갑습니다. 윤희 씨 반가워요. 네, 에스쿨 동기생을 여기서 만나니까 반가운가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바랍니다. 박사님 반갑게 읽으랍니다. 존경합니다, 박사님. 여기는 뉴욕입니다. 요 화면이라 온 화면 이영이네 정렬이고. 네, 미국에서 많이 사업자님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여기 뉴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워싱턴 DC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워싱턴 뉴욕 난리 났다. 요즘은 요거 확인을 눌러 이제.
그럼 또 이제 요 비디오 파란 거 이거. 박사님 반갑습니다. 별표자만 안 나오겠네. 갑자기 너무 엇그려도 되는 거 아이가? 네, 곧 줌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네, 주변 정리해 주시고요. 또 나왔겠네 화면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이 나왔거든.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줌 조회 참석하신 분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우리 소리가 저쪽에 들려. 네, 호스트님께서 음소거를 모두 해주셨네요. 조용해졌습니다. 곧 줌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도록 얼굴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화면 조정 이렇게 예쁘게 조정해 주시고요. 음소거 버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또 우리 줌 조회 시 이렇게 오늘 귀한 또 강사님 오셨는데요. 방해되지 않도록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각자 그 부분 잘 조심하게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다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2020년 9월 9일 이용균 요열마스터님으로 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호주 마스터 김승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처음과 마무리는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사운 제창 외치실 때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사랑한다. 네, 굳게 서며 섬긴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기존 신규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 회사의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하게 반영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14개 법인을 오픈한 애터미는 전 세계에 10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2019년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연간 2,000회 이상의 세미나가 개최되며 애터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대 직접 판매 시장인 중국 법인 오픈 이후 유럽과 아시아, 남미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현지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하여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자리 잡은 애터미 파크는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팀을 구성하는 애터미의 차별화된 업무 방식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임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애터미 파크는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이 방문하며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로 고객의 성공을 돕는 애터미인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애터미는
합력사가 품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와 회원이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글로벌 법인이 하나 되어 나눔을 행하고 모두의 행복을 그려나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정말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잘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늘 비전 강의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애터미 그리고 성공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원자력의 아버지, 한국의 가장 훌륭한 과학자 장인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실 때 모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았는데 전 세계 열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발포자 두 개. 자, 애터미가 무슨 뜻입니까? 애터미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애터미 하면 원자력의 아름다움. 애터미는 원자력의 아름다움. 원자력이 인류에 공헌하는 것. 우리가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부여받는 거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부여받는 게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 공간과 이 시간을 누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습니까? 누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습니까?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제공을 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기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겼고 여러분과 이 시간과 이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원자력을 많이 사랑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함께 좀 하고 싶어서 여기를 나왔습니다. 자, 인간의 생존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했어요.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하지 않고 학문을 택했어요. 학문을 통해서 동물의 어떤 왕자가 됐어요. 이 학문, 그것이 인간의 생존법입니다. 자, 오랑우탄하고 인간하고 DNA 차이가 딱 1%밖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 딱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첫째는 인간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잠을 깨요. 동물은 절대 인위적으로 잠을 깨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알람을 켜놓고 필요한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위적으로 잠을 깨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문자와 숫자가 현대 문명을 이끌어왔어요. 그 현대 문명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Why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것이 인간을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지? 왜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왜 외톨이를 가지고 있지? 내가 왜 일을 하지? 하는 끊임없이 왜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제가 최근에 어느 잡지사에 글을 써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뭐냐?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똑바로 두 발로 걸어가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땅보다도 하늘을 더 많이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꿈을 꾸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어떻게 맞으세요? 저는 언제나 새벽에 운동을 하면서 아침을 이렇게 맞아요. 오늘 이 하루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이야 하고 아침을 맞아요. 그래서 그 아침을 언제나 내게 설레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시작이라는 즐거움을 저한테 줘요. 시작.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수를 하고 칫솔질을 해요. 이제 동물이 하지 않고 인간만이 하는 것이 첫째는 씻을 줄 알아요. 동물 세수하는 동물 못 보셨죠, 여러분? 또 인간은 아까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잠을 깨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를 해요. 또 인간이 하는 짓이 참 많아요, 보니까. 일정한 시간을 해서 운동을 해요. 동물이 운동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인간은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운동을 해요. 또 인간은 다이어트를 해요. 음식을 조절하고. 그리고 인간은 남자는 이발사로 가고 여성들은 미장원으로 가요. 몸을 시장하는 또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유일하게 옷을 입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 옷이 얼마나 다양해요. 인간은 그렇게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가 개인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단수이지만 복수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복수의 삶.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는 어머니로서 삶이 있을 거, 혹은 아버지로서 삶이 있을 거, 애터미를 하는 직업인으로서 삶이 있을 거고, 또 그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세상을 살아요.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다양성. 그래서 인간은 단수이지만 복수의 삶을 살아. 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부모로부터 먼저 받는 선물이 뭡니까? 부모로부터 맨 먼저 받는 선물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Love your name. Love your age.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이를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이름을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나이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자기 반성이 소리거든요. 제가 금년이 만 80이 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저는 80이 되면서 참 느낌이 많아요. 우선 2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1958년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제가 화학을 들어갔는데 물리 시간에 원자력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E = mc 자식이라는 방정식을 봤어요. 그 방정식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방정식에 비사 속도가 들어가요. 왜 이 방정식에 비사 속도가 들어갔지? 하는데 의문이 생겼어요. 비사 속도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라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우주가 참 신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학 공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19년 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부에서 재미 과학자 100명을 초청을 했었어요. 와서 서울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불소화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불소화학은 원자력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아주 필수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개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딱 20년 만에 한국을 개국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개국을 했어요. 20년 만에 개국을 했습니다. 1969년에 유학을 가가지고 79년에 이제 개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 신비했던 과학 방정식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과 만남이 내 삶의 숙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 놀란 것이 제가 이제 그 전이 여러분이 아시죠? 전이 산속의 어떤 공장으로 제가 사무실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가다 보니까 옛날에 콜마 그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내가 처음에 콜마에서 이 기업을 만들 때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테이프 카팅을 했던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또 여기를 왔네. 2004년에 그 썬바이오텍 지금 콜마 B&H를 시작했던 그 내가 테이프 카팅을 했던 그 곳을 제가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제 사무실을. 그래서 내가 그 콜마를 보고 지나면서 참 이상하다. 내가 전에 거기를 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데 최근에 그쪽으로 제 사무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 그래서 저는 이런 인연도 하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다. 정말 이상한 생각. 그래서 그 사무실, 제 사무실까지 딱 3km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끔 지나면서 그 간판을 보면서 참 묘한 생각. 인연이라는 게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 소장을 1999년에 소장이 이제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연구소 기업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것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별로 창업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창업을 해야겠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5억을 마련해가지고 콜마 윤동환 회장을 만났어요. 우리가 기술을 줄 테니까 당신이 5억 내고 내가 5억에서 10억으로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이 연구소 이사에 이제 붙였어요. 근데 정부
온 이사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연구원들이 연구는 할 것이지 무슨 회사를 만들어도 돈을 벌려고 하느냐 하는 게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전례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연구소 기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윤동환 사장하고는 이미 약속을 했고, 근데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그래서 저는 민간 이사들을 다 설득을 해서 민간 이사들은 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부에서 끝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 연구소 간부들이 다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반대하는 일을 내가 억지로 했다가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것이 연구소 우리 간부들의 반대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 소장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임기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연구소의 그 소장을 재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이제 재임을 하게 됐었습니다. 2002년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제가 이제 연구를 이걸 어떻게 살리지 하는데 마침 누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기술을 평가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평가를 받으면 거기서 평가받는 액수의 3분의 1이 현금화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평가를 우리 했는데 14억 몇천만 원이 나왔어요, 결국은. 그러면 3분의 1이 현금화가 되니까 한 4억 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 회장을 만나주고 5억을 내가 못 채웠고 4억 얼마나 했더니 나머지 당신이 채우시오. 그래서 10억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회사가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2004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6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연구소 기업 1호라는 딱지를 붙여줬어요. 근데 금년에 연구소 기업이 1000개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최근에 이제 그 1000개가 설립됐다는 해서 이제 유성에서 그 축하연이 있었어요. 그때 비대면이니까 아주 극소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999호고 1000호가 함께 하는 그 축하를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14년 전, 16년 전에 그 어려웠던 생각. 그때 내가 만일 포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일 내가 연구소 소장 연임을 하지 않았으면 이 프로젝트는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누가 열어줬겠느냐 이거지. 원자력이라는 힘이 열어줬어요. 원자력.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그 2005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의를 가면서 제가 그래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전의 사무실까지 딱 51km예요. 매일 51km를 왕복을 하면서 요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이렇게 하얗지만은 이 마음은 아직도
젊은이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스스로 한 번도 내가 은퇴했다라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50km 밖에 떨어져 있는 거기 아침 9시면 도착을 하고 오후 6시까지 거기서 책을 읽어요. 제가 80이 되면서 저한테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교통도덕을 열심히 지키자.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빨리 달라요. 이제 절대로 속도 위반하지 않고 천천히 규정대로 달려져 마음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해요. 다녀보니까.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해요. 제가 젊었을 때 느낀 건 너무 다른 거야. 매일 하루하루가 내게 너무 소중한 하루예요. 20년 전에 하루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의 하루는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적어도 8시간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글을 써요. 그리고 언제나 하루하루를 기록을 해요. 하루 24시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내일 24시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런 자성을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살아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존재는 시간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의 메시지를 왜 시간이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전 역학과 현대 물리학이 이제 그 과학의 큰 부류인데요. 1888년을 고전 역학의 산성한 날이라 그래요. 그날에 뉴턴이 만유 인력 그리고 그 F=, AM이라고 하는 그 가속도 법칙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그 1905년에는 아인슈타인이 상승성 이론을 발표했었어요. 그것이 현대 물리학의 꽃이었어요. 자,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상승성 이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과학계에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할 일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상승성 이론을 발표하고 양자역학의 탄생을 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두 이론이 오늘 여러분이 이 전 세계가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자, 시간의 상승 이론이 뭐냐 이거죠. 1905년에 또 그 후에 시간의 상승 이론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인류 역사상에 시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아무도 정의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빛을 타고 우주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어요? 종착역이 자기 등 뒤에 도착을 했어요. 그 위대한 과학자는 뭔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앞을 똑바로 달려간 빛이 어떻게 내 등 뒤에 돌아왔느냐 이거지. 아, 우주가 참 신기한 거구나. 빛이 내 뒤에 돌아왔다는 뜻은 우주가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우주가 유한해요. 우리에게 숙제가 많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이거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주가 유한한가 뭐하는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우주가 유한한 거로구나.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는 별로 늙지 않고 왔는데 지구상에 있는 딸이 자기보다 더 늙었어요. 지구상에 수백 년이 흘러갔어요. 왜 시간이 이거 흐름이 다르지? 뉴턴 역학에서는 모든 사람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 물리학이 아니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다 흐르게 흘러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미래가 와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분배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 흐름이 다 달라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빨리 움직이는 물질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빨리 움직이는 물질은. 실제적으로 시계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지상에 두고 하나는 인공위성에 태워서 날려보내면은 인공위성에 있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요. 자,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오히려 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늦잠 실컷 자고 아침에 10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우물우물 하다가 저녁에 그냥 일찍 잤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그날은. 근데 저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리고 밤 11시쯤 잠들어요.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고 하루 종일 글 쓰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상승 이론이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 같이 큰 낭비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내게 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80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내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정말 쪼갤 수만 있으면 시간을 쪼개고 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요. 시간. 그래서 인간은 시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내게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24시간 적어도 2시간은 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써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내 일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은 사실 어떻게 관련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은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동물은 세상에 태어나면요, 그 어미로부터 생존법을 배워요. 어미로부터 사는 법을 배워요. 근데 인간은 공동학습이 가능해요.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라는 그런 공동학습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동물도 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는 동물이 없어요.
자, 인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네 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우리 어깨에 받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적어요. 거기서 남는 에너지를 우리의 생각에 창의력에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기관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창의력에 상력에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요즘도 세미나 열심히 가는데 세미나 가서 질문하지 안 오고 나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 꼭 물어요. 의문이 많아요. 언제나 왜라는 의문을 머리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섬에서 자라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태풍이 막 섬을 쓸어가는 그 태풍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섬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살고 싶었어요. 그 중학교를 이제 육지로 왔어요. 중학교 와서 처음으로 전기불을 봤어요. 처음으로 2층 집을 봤어요. 내 클래스 친구가 자기 집을 오래서 갔더니 집이 2층에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불과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섬이 이렇게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수학자가 돼야지. 근데 뭐에 부딪혔냐면 왜 인간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없지 않은데 부딪힌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학자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어마어마한 애를 많이 썼어요. 그 파이라는 숫자가 끝이 없어요. 절대수라 그래가지고. 자,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게 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없어요.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것은 10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의 넓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놀란 것이 인간의 유한한 삶을 살면서 무한을 논해요. 무한을 논해요. 인간은 깨끗해야 70, 80년 살아요. 그때 무한의 시간을 논하고 살아요. 현대 수학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수와 양과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을 이끌어온 학문이 무한이라는 직관 때문에 수학을 이끌어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적분이라는 학문은 무한의 개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현대과학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미적분이었어요. 그래서 유한을 하는 삶을 사는 인간이 무한을 논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학과가 되자. 그때 생각으로는 수학자는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3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면서 가난한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 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배고팠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여러분 배고픈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정말 배고픈 것이 뭔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첫 시간이 끝나면 친구들이 도시락을 꺼내서 밥을 먹어요. 근데 아침도 제대로 먹지 뭐가 학교를 갔는데 그 김치 냄새 그렇게 자극을 했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구 밖에 나서 학교에 있는 펌프물 해서 물로 배를 채우고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 나를 지키는 하나 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배고프다 소리를 내질 않았었어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월사금, 등록금을 안 내면 시험을 안 보였어요.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러 갔는데 담임선생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래요. 시험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나를 오히려 붙들었어요. 이 가난이라는 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속성이 있는 거면 또 하나는 그 인간을 그걸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선택의 동물입니다. 뭘 선택할 거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거냐? 아니면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설 거냐 하는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세대의 막내 세대예요.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대 막내 세대. 우리 산업화 세대가 어떤 삶을 산 줄 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파서 책을 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꿈을 먹고 산 세대다. 꿈을 먹고 살았어요. 그 꿈을 대충 이루었어요. 그 꿈을 대충 이뤘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한테 물어요. 당신들은 무슨 꿈을 먹고 사느냐 이거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루는 게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인데 지금 붕괴 직전에 와 있어요. 저는 애토미라는 이름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그게 원자력의 아름다움, 애토미.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힘을 일러줬어요.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줬어요. 우주의 기본이 뭡니까?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우주가 탄생할 때 수소로는 원자로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애토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찾고 여러분의 미래를 거기서 열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박혜정의 철학이 또 바로 그런 거였고. 제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거기서 사는 게 좋으냐. 저는 딱 두 가지만 해요. 책을 읽고 살자. 책을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세요? 입을 닫아주고 말해줘요.
노인의 단점이 잔소리입니다. 책을 읽으면서는 입을 닫고 있어요. 책은 그냥 두면 책이지만 책을 열면 많은 향기가 나. 많은 지혜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제가 연구소 소장을 은퇴한 지가 딱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책을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한 3천여 권 책을 샀어요. 3천여 권을 매일 접했어요. 그래서 제게 딱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한 번도 제게 돈을 달라는, 헌금을 달라는 기도는 해본 일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기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력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도 제가 해본 일이 없어요. 내 시력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책을 읽어도 별로 눈이 아픈 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학창 시절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참는 것을 배웠어요.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 불도 안 떼는 방에서 살면서 얻었던 게 뭔지 아세요? 추운 곳에서 공부를 하면 추위를 잊어요. 배고플 때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따뜻한 방에서 공부하면 잠이 와요. 배가 부르면 잠이 와요. 근데 춥고 배고프면 집중력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참 하늘은 공평하다는 생각을 해요. 배고프면 추위도 있고 배고프면 집중력이 생겨요. 엄청나게 공부 효율이 생겨요. 아, 이런 장점도 있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 수없이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렇지만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뭘 선택할 거냐 이거지. 옳은 선택은 어디서 찾을 거냐? 책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책이란 것은 삼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독이라는 뜻은 뭐냐면 책을 읽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저자를 읽으라 그랬어요. 책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저자를 통해서 자기를 읽으라 그랬어요. 삼독. 책을 읽고 책을 쓴 저자를 읽고 자기를 읽으라. 보통 20대에는 책만 읽어요. 별로 비판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할수록 이제 저자에 관심도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행위예요. 책을 읽을 때보다 글을 쓸 때 훨씬 더 집중력이 생겨요. 책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가는데 원고 천사가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정말 많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방법은 글을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언제나 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읽을 쓰라고 꼭 권해요. 국가가 그 국가 역사가 있듯이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읽기거든. 자, 읽어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날 하루 삶을 통해서 느낀 거, 또 의문이 있었던 거, 의문을 풀었던 거, 이런 것을 그 나름대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의 맨 끝에 꼭 한 줄 더 쓰라 그래요.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꼭 쓰라 그래요. 그냥 오늘 위해서 몇 시에 잠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그런 장면을 꼭 한마디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글 쓰면서 어제 이거 나하고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쉬운 건과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쉬운 것은 나이를 먹는 거더라. 가만히 있어도 막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자기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남하고 약속을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일. 서로 내가 내 자신에게 약속을 안 지켜도 아무도 나를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내면에 내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한 스스로 한 약속을 못 지킬 때 가장 내 자신에 화가 나요. 왜 하지도 못한 약속을 했느냐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해요. 자, 현대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미국 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이 공간을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5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 중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없죠. 지금은 대한민국은 문맹이 없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문맹의 정의가 뭐냐? 대한민국 문맹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것을 문맹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과학을 모르면 문맹이에요. 과학 문화가 세계를 이끌고 가는 시대에 과학을 모르면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고 느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는 것, 창의력을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예요. 그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햇볕을 렌즈를 가져오면 불이 붙죠. 초점이 맞으면 불이 붙어요. 태양빛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면 불꽃이 튀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을 집중했을 때 하면 불꽃이 튀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왜 플러스 집중. 질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자기 뜻을 전하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질문을 딱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죠. 자기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세상에는 바보 같은 대답은 있어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그랬어요. 바보 같은 대답은 있어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그랬어요. 그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아는가? 하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 끊임없이 질문. 그것이 아마 여러분을 끌고 오는 원동력이에요. 저는 에돔의 미팅을 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열기가 있어서 가보면은 에돔에는 식구들은 참 서로 도와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볼 때마다. 많은 다른 사회는 가보면 서로 헐뜯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아우성인데 에돔 식구들은 보면 정말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하고 협조하고 남하고 함께 도와주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마 에톰의 창업 정신일 거고 또 연구소 기업을 만들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연구소 기업을 만들면서 그 김치봉 사장한테 언제나 부탁한 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값을 올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품질을 보증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국민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그 회사를 만들었고 그런 취지로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전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뭐 남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명품 가방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가방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 책을 꼭 한 권씩 넣고 다니라고 부탁을 해요. 책을. 내가 가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여성들을 만나면 그 가방에 책 있냐고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자, 무리한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책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거기다가 필기 도구까지 있으면 더 명품 가방이에요. 이게 언제나 기록할 준비를 해야 돼. 내 경험으로 뭘 기록을 할 일이 있는데 내 필기 도구가 없는 게 내 몸에. 그래서 언제나 필기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건 굉장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얘기를 내가 아까 자존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유대인의 자존심 이야기를 좀 제가 할게요. 나는 이제 유대인 학생을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나하고 별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나하고 별다른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 주름 잡고 사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에서 느끼는 거. 유대인의 비전에서 10개가 있어요.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얘기예요. 그 두 번째 10개가 뭐냐면은 약속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멸시받는 게 뭔 줄 아세요? 약속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자존심 지키는 것은 인격이고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2차 대전 때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독개소를 마시고 죽고 갔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의 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겠느냐. 그건 본인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그 사람들을 살렸어. 자, 3만 명을 가두는 한 아우슈비츠에서 매일 수백 명을 끌어다가 독일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독일인도 인간이에요. 매일 아침에 죽을 유대인을 고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인간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했어요. 3만 명이 수영하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자, 3만 명의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짐승이 된 거예요. 오물 뒤집어 쓰고 냄새를 풍기고 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침 4시 반이면 물을 한 컵씩 주는데 그 물을 조금 마시고 그 나머지 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 목마른데도 물을 아껴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수복을 뜯어가서 이빨을 닦고 그리고 수용소에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독일군이 와서 사람을 골라나가는데 딱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죠. 자기의 생명의 선택권이 전혀 없었어.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죽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와서 그 사람을 못 보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이다 이거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폐병을 알았어요. 유학이 5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결핵을 앓으면서 한국에서 가정교사를 5년을 했어요. 그에 얻은 것이 폐기력을 얻었어요. 64년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다 무산이 된 게 폐기력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치료하고 5년 후에 69년에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늦가기로 나이 30에 유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 유학을 중에서 연구실에서 살았어요. 새벽 3시, 4시에 연구실에 내려가서 아침 먹고 9시에 학교 가서 이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건강이었어요. 그때 제 체중이 57kg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75kg인데 그때 57kg였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마 한 20인치 그렇게 날씬했었을 거예요. 근데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살면서 버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저를 붙들어준 게 하나 있었어요. 영시였어요.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로바 프로스트의 걸어보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영시가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매일 가는 길이고 하나는 한 번도 안 간 길인데 어떤 길을 갈 거냐 하는 거예요. 매일 가는 길은 편하죠. 가면은
한 번도 안 간 길을 뭘 만나는지 몰라. 그렇지만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라. 그런 시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어차피 내가 부딪혀야 되는 현실. 그래서 밤날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다 말고 제가 쓰러졌어요. 눈을 뜨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퇴원을 해서 학교를 가니 학교에 이만한 글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인순장, 장은 11시 후에 연구실에 남지 말 것. 11시에 연구실, 밤 11시에 연구실에 못 넣게 금지를 해서 우리 지도 교수. 그렇게 난 늦거기로 유학을 갔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은 시간밖에 없는데 시간마저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년이면 이제 박사학위가 끝날 그 무렵이었는데 연구실에서 폭파사고가 나서 제가 이제 죽을 뻔했었어요. 제가 이제 불소화학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화물인데 그게 폭파사고가 났어요. 빵 하고 터졌는데 연구실에서 한 4m 밖에 나가 떨어졌는데 온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마침 대학 병원이 그 대학 안에 있었어요. 바로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나이가 만일 밤에 실험을 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낮이었기 때문에 방에 있는 친구들도 그때 이제 병원에서 살았는데 피부 이식을 2번을 했어요. 팔하고 이 손톱을. 근데 내가 놀란 것이 그 아픈 피부 이식을 하고 그 아픈 치료를 받는데 단 한 번도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날 보고 그랬어요. 아프면 소리 지르래. 내가 아픈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이 노랑둥이가 백인 의사 앞에서 엄살 떤다는 게 싫었어요. 어차피 당할 고통인데 참자, 즐기자. 의사 간호사가 막 즐거버려요. 너같이 독한 사람 생전 처음 봤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거긴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이유가. 7남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들이 1960년대는요. 미시간 대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5불이었어요. 5불을 문교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에서 5불을 안 바꿔줬어요. 그렇게 달러가 힘들 때였었어요. 그때 유학을 보낼 때 정부에서 딱 100불을 바꿔줬어요. 100불을. 근데 100불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1불짜리 100불을 어디서 빌려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내일 유학을 떠나는 날인데 저희 어머니가 밤 늦게 저희 방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하얀 종이에 싼 걸 하나 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종이를 여니까 태극기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마지막에 태극기를 그것이 저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건 동양인이라는 그 옐로우 칼라가 자존심 나를 지켰어요.
그 아픈 고통을 살면서 한 번도 아파도 살면서.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써서 자존심이 뭔 걸 배운 거예요. 참는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내 어머니를 한 번도 가슴에 안아본 기억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를 한 번도 내 가슴에 안아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자주 안아드리세요. 그건 돈이 아니고 마음이거든요. 그건 사랑이고. 그래서 어떤 시인이 어머니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머니는 내 삶의 정원에 핀 장미꽃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정원에 핀 향기 나는 장미꽃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시인은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 그랬어요. 눈물로 진주를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어머니를 보냈다고 그랬었어요. 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는 효문화가 있어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끝까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그리워해요. 근데 동물은 부모가 힘이 없으면 물어서 죽여요. 쫓아내요. 처방을 해요. 그렇죠. 사자 호랑이 세계를 보세요.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힘이 없으면 추방을 없애버려요. 근데 인간은 아버지가 힘이 없고 근데 끝까지 부모한테 효도를 해요. 그것이 인간하고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인간은 효문화가 있어요. 동물은 부모가 힘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그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니. 저는 가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부모한테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 가난 중에 7남매를 그리면서도 정말 자식들을 정직하게 길렀어요. 정말 정직한 삶을 살도록 자식들 교육을 시켰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에게 탐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유학 가서 한 얘기 하나 할 거야. 옛날에 한국에 바나나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유학을 가가지고 거리소리를 가는데 바나나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나나 한 번째 79년이에요. 48센트인가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바나나 하나가 48센트인 줄 알았어요. 그럼 한 덩치면 한 10개, 20개니까 몇 불짜리가 되는 거니. 그래서 지금 비싸서 먹으면 안 되는 걸 줄 안 먹었어요. 그래 한참 지났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와서 바나나를 사는데 그 한 덩치를 사는데 1불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제 바나나 값이 얼마니까 그 전부가 48센트래요. 그래서 그날 바나나를 한 덩치를 사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많이 먹냐 그날 배탈이 났어요. 참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바나나가 금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쳐다보면 안 되는 바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후에 참 바나나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가장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유만 있으면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고 애를 썼었어요. 제가 연구소 생활, 특히 소장을 하면서는 많은 작은 돈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행복해지는 방법이거든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언제나 give and take거든요. 먼저 주라 그랬어요. 먼저 주는 행위. 그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겠어요. 먼저 주는 거. 그것은 마음을 연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준다는 뜻은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변을 대했느냐 이거죠. 저희 원자력 연구소는 1년에 수천억을 쓰는 연구소예요. 수천억을 쓰는 연구소예요. 저는 한 번 믿는 연구원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간섭 안 해요. 모든 거 다 오픈해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서로 믿고 모든 거 다 맡기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메리칸 인디언에 이런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나는 너를 따르기 싫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나는 너를 거느리기 싫다. 내 옆에 와서 걸어라. 함께 가자는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 마음을 다 열고 함께 가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겠어요. 저는 애터미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애터미는 정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아마 애터미를 이렇게 키운 하나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 이제 몇 가지만 더 이야기로 이제 시간이 11시 1시간 10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그 책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난 지금도 그 책을 많이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 게 그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백만장자라는 책이.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많은 사람이 남자들이 목욕탕을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다 벗고 목욕을 하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백만장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도대체 목욕을 다 벗고 목욕하는 백만장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백만장자는 모든 것을 아꼈어요. 물도 아껴 쓰고 비료도 아껴 쓰고 모든 걸 아껴 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시간을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만장자는 재물도 인격도 다 갖춘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백만장자의 기본은 뭐냐? 남의 것은
내 것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언제나 자격을 아껴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목장에 가서 모여보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정말 모여보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비누도 할 수 있으면 최소한 써요. 적겠어. 제가 원자력을 한 덕택에 40몇 개국을 다녔어요. 저는 언제나 해외 가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교육주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40몇 개국 그러면 자원이 많은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 부자 나라도 있는데 뭐가 선진국이고 뭐가 후진국이냐. 선진국의 특징이 딱 세 가지였어요. 그 특징 이전에 있는 것이 수월성 교육의 바탕에 있어요. 선진국의 첫째 특징은 국민이 정직해요. 공무원이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가는 첫째 조건은 국민이 정직해요. 우리가 그 정식국에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점에서는 선진국 아직 멀었어요. 두 번째, 선진국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요. 독서열이 선진국 가는 힘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요. 세 번째, 선진국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요. 자,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의 능력을 힘을 빌리지 않으면 선진국 못 가요. 아마 애터미는 활동할 때 여성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으로 애터미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 활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사회인으로서 아까 그랬죠. 난 단순이지만 복수의 삶을 살겠다. 다양한 삶을 살아야 돼. 다양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진시황하고 진시황을 위해서 약초를 켜러 다닌 사람 누가 더 오래 살았어요? 진시황보다 진시황을 위해서 약초를 켜러 다닌 사람이 더 오래 살았어요. 또 재밌는 것은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소년이 더 건강해요. 얼마나 세상에 공평해요. 우리가 부족한 거 없는 것 탓하는 것은 바보하는 짓이거든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결코 탓하지 않아요. 아까 그 애터미 그 영상을 보니까 애터미 보니까 맨 처음에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지.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힘으로. 그런 사랑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 거울에 있는 당신은 거울 속에 당신이 먼저 웃는 법이 없어요. 당신이 웃어야 거울 속에 당신이 웃어요. 이 얼굴이 거울에 가는데 100만 번 1초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웃어야 돼. 거울 속에 당신이 웃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삶아. 그러면 세상이 참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 부탁은
내게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다 풀려요. 시간이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야. 그러면 세상이 다 풀려. 그리고 언제나 책 한 권 꼭 들고 다니십시오. 가방 속에 책을 넣고. 윈스턴 처칠이 정말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윈스턴 처칠인데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계속 런던에 가서 포격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 국민을 향해서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책을 만지고 쓰다듬기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인 거냐면 셰익스피어가 인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대한 인도 땅하고 셰익스피어 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픈 마인드로 우리가 주위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네, 역시 감동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과 진정성으로 우리에게 강해주신 장인순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듣는 내내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복이 참 많으시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용균 노열마스터님 산하 줌 원데이 세미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줌 세미나에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615명까지 저희가 들어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자축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이렇게 또 강사진 섭외 열심히 또 해주신 스태프분들, 스태프 리더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애터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큰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각 10시에 시작하니까 애터미를 알리는 귀한 시간이 될 터이니까요. 많은 신규분들 초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운드로 마무리 외치겠습니다. 사운드 제창하시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모르고 못할 메뉴 사운드 창 준비! 시작! 영혼을 선진력이며 생각을 경영한다. 네, 국제서명 겸손히 생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너무 좋은 거 감사합니다. 김순 박사님 건강하십니다. 사과하세요. 녹화본 올라오겠죠? 아산 다음에 나중에 나온 제가 나가겠습니다. 원래 그걸 하니까 되는구나. 아이고. 박사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이든 필기하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이거 들어가는데 장승 박사님 이렇게 거기서 호스트가 고쳐주셨어요. 여기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기 김승주 너무 샤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색깔이 아까 이렇게 강의하실 때 이렇게 변했잖아. 이게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우리 나가게 하자고. 박사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